요양원 상담 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 6가지. 어느 보호자가 뒤늦게 깨달은 기록. 처음 요양원을 알아볼 때 그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모를 집에서 모시지 못한다는 미안함.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까 하는 두려움. 그 마음을 상담실에 앉은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말은 친절했고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으며 모든 문장은 걱정 마세요로 시작됐다. 하지만 몇 달 뒤 그는 알게 된다. 요양원 상담에서 가장 위험한 건 나쁜 시설이 아니라 너무 듣기 좋은 말이라는 것을. 그날 나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다.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미 마음이 반쯤 무너져 있었다. 부모를 집에서 모시지 못한다는 죄책감, 조금만 더 버텨볼 거리라는 후회, 그리고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면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그래서 그는 좋은 요양원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자신을 안심시켜줄 말을 찾고 있었다. 상담실은 깔끔했고 직원은 친절했으며 벽에는 어르신 존엄이라는 글귀가 걸려 있었다. 걱정 마세요. 다들 만족하세요. 여긴 분위기가 달라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불안을 잠시씩 덜어주었다. 부모를 맡긴다는 결정을 누군가 대신 정당화해주는 것 같았다. 그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다. 묻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불편한 답을 들을까봐, 혹시라도 선택이 흔들릴까봐.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면 좋은 곳이다. 이제 마음 편해도 된다. 하지만 몇 달 뒤, 요양원 면회실 의자에 앉아 부모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그는 깨닫게 된다. 그날 들었던 말들 중 진짜였던 말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문제는 아기가 아니었다. 요양원도 거짓말을 한다기보다 모호한 말로 기대를 키웠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모호함의 대가는 항상 보호자와 어르신이 치렀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나쁜 요양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흔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요양원 상담에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들은 항상 이렇게 시작된다. 다들 그렇게 하세요. 원래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부터 그가 겪은 이야기들을 통해 그 말들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보호자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 하나씩 이야기하려 한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늦기 전에, 누군가에게는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1. 어르신들 모두 가족처럼 모십니다. 가장 따뜻해서 가장 위험한 말. 상담실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어르신들 모두 가족처럼 모십니다. 그 문장은 위로처럼 들렸다. 부모를 맡긴다는 죄책감 위에 부드러운 담요를 덮어주는 말 같았다. 가족처럼이라면 혼자 식사하게 두지 않을 거고, 아플 때 먼저 살펴볼 거고, 말이 없어도 눈빛을 읽어줄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굳이 더 묻지 않았다. 그 말 자체가 이미 그가 듣고 싶던 대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소 후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어색한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침 인사를 건네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바빠서요. 부모는 식사 시간에 늘 같은 자리, 같은 방향으로 앉아 있었고, 말을 걸 사람도, 눈을 마주칠 사람도 많지 않았다. 가족처럼이라는 말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공간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극이 있었다. 요양보호사 1명이 10명이 넘는 어르신을 돌보고 있었다. 기저귀 교체 시간, 식사 보조 시간, 투약 시간은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다. 그 안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거나 기분 변화를 살피는 일은 업무 항목에 존재하지 않았다. 부모가 밤에 잠을 설쳤다고 했을 때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 어르신들 다 그래요. 연세 드시면 원래 예민해지세요. 가족이라면 묻지 않았을까? 왜 그러셨어요?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그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가족처럼이라는 말에는 책임의 기준이 없다는 것을. 가족이라면 실수했을 때 사과한다. 가족이라면 문제가 생기면 변명보다 먼저 앉는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그 말은 감정적인 표현일 뿐 법적 운영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상담 당시 이 질문을 하지 않은 걸 후회했다. 가족처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나요? 요양보호사 한 분당 몇 분을 돌보시나요? 어르신 개별 상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공유하나요? 만약 그때 이 질문들의 명확한 답이 돌아왔다면 이 말은 믿을만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요양원에서 가족처럼 모십니다라는 말은 따뜻한 이미지일 뿐 구조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말이다. 좋은 요양원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이 비율로 돌봅니다. 이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이 상황에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는 이제 안다. 요양원 상담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가장 다정한 말이라는 것을, 그리고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은 그 다정한 말 뒤에 숨은 현실의 구조를 끝까지 묻는 것이라는 것을. 문제 생기면 바로 조치합니다. 바로라는 말이 아무 의미도 없을 때 그는 상담 중 가장 안심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다. 문제 생기면요? 그럼요, 바로 조치합니다. 그 말에는 확신이 있었다. 마치 어떤 상황이 와도 이미 준비된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 바로가 몇 분인지, 누가 판단하는지, 어디까지를 문제로 보는지. 그는 그저 믿고 싶었다.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거라고, 설령 생겨도 누군가는 책임지고 움직여줄 거라고. 하지만 문제는 항상 조용히 시작됐다. 부모가 식사를 남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입맛이 없는 줄 알았다. 며칠이 지나자 접시가 거의 그대로 돌아왔다. 그가 상담실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다. 문제 생기면 바로 조치합니다. 그래서 기다렸다. 누군가 알아서 살펴보고 대응해 줄 거라 믿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부모는 밤마다 잠을 설친다고 했다. 누가 소리를 지르는지, 불이 꺼진 뒤에도 불안해서 눈을 감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다시 믿어보려 했다. 이것도 조치가 진행 중이겠지. 하지만 며칠 뒤 면회에서 본 모습은 더 수척해진 얼굴이었다. 그제야 그는 물었다.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신다던데 혹시 조치가 있었나요? 돌아온 대답은 짧았다. 어르신들 원래 그래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문제의 기준이 자신과 요양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호자에게 문제란 부모의 작은 변화였다. 표정, 말수, 식사량, 잠. 하지만 요양원에서 문제란 기록에 남을 만큼의 사고, 외부에 보고해야 할 상황,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문제로 기록되지 않았다. 바로 조치는 문제가 인정된 뒤의 이야기였고, 그 인정은 대부분 보호자의 항해 이후에야 시작됐다.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요양원에서 가장 빠른 조치는 아무 일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이 남지 않으면 조치도 필요 없다. 보고가 없으면 책임도 없다. 그날 이후 그는 질문의 방식을 바꿨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문제라고 판단하나요? 그 판단은 어디에 기록되나요? 보호자에게는 언제, 어떻게 공유되나요?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질문들 앞에서 상담사의 말투는 달라졌다. 확신은 줄어들고 설명은 길어졌다. 그제야 그는 알았다. 진짜 준비된 곳은 질문을 피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좋은 요양원은 바로 조치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이런 경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시간 안에 보호자께 연락드립니다. 조치 후에는 이 문서를 공유합니다. 바로라는 말 대신 과정과 책임을 말하는 곳, 그곳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는 이제 안심시키는 말보다 불편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더 신뢰한다. 왜냐하면 부모의 하루는 설명 없는 위로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3. 여긴 다들 오래 계세요. 오래 머문다는 것의 진짜 의미. 상담사는 시설을 한 바퀴 안내하며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긴 다들 오래 계세요. 그 말은 묘하게 신뢰를 주었다. 오래 계신다는 건 불만이 없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금방 떠나는 곳은 아니구나. 그렇게 안심했다. 요양원을 선택하는 보호자에게 이 말만큼 설득력 있는 말도 없었다. 결과가 증명된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소 후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얼굴들은 늘 같았다. 자주 보이던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 요즘 안 보이시네요. 그가 묻자 직원은 짧게 답했다. 아, 병원 가셨어요. 그게 전부였다.
며칠이 지나도 그 어르신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오래 계신다는 말이 머무르고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떠날 수 없다는 뜻인지. 부모는 외출을 거의 하지 못했다. 다른 요양원으로 옮길 수 있다는 선택지에 대해 누군가 설명해 준 적도 없었다. 대기자 명단, 행정 절차, 의사소견서, 비용 문제. 옮긴다는 건 생각보다 복잡했고 부모에게는 더 큰 스트레스였다. 그는 깨달았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래 있어서가 아니라 옮길 힘이 없어서 남아있다는 것을. 또 한 가지 사실도 알게 됐다. 요양원에서 오래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의사 표현이 어렵거나 치매가 깊은 상태였다. 불만을 말할 수 없는 사람, 변화를 요구할 수 없는 사람, 그들에게 오래 계심은 만족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는 상담 당시 이 질문을 하지 않은 걸 후회했다. 오래 계신다는 건 평균 몇 년인가요? 중간에 다른 요양원으로 옮긴 분들은 왜 옮기셨나요? 자발적 퇴소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호자 불만으로 퇴소한 사례도 있나요? 만약 그때 이 질문들에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답했다면 이 말은 신뢰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들 오래 계세요는 검증할 수 없는 인상 표현일 뿐이다. 좋은 요양원은 머무는 시간을 자랑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이만큼 옮기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이동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든 보호자와 어르신의 권리입니다. 오래 있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특히 요양원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는 이제 안다. 오래 머문다는 말보다 얼마나 존중받으며 지내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보호자가 들어야 할 말은 다들 오래 계세요가 아니라 언제든 선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4. 추가 비용은 거의 없어요. 거의라는 말이 가장 비쌀 때, 상담실에서 비용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는 가장 긴장했다. 요양원 선택에서 비용은 현실이었다. 감정으로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비용 말고 추가로 드는 건 없을까요? 상담사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에 그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예상하지 못한 부담은 없겠구나 싶었다. 하지만 거의라는 단어는 그때는 너무 작게 들렸다. 입소 첫 달 고지서에는 처음 보던 항목들이 있었다. 기저귀 추가 비용. 어르신 사용량이 좀 많으셔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두 번째 달 물리치료 외 추가 관리비가 붙었다. 개별 케어가 조금 더 필요해서요. 세 번째 달 간식비와 위생 관리비가 추가됐다. 요즘 다들 이렇게 받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추가 비용은 한 번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작게, 천천히, 항의하기 애매한 금액으로 쌓여간다는 것을. 그가 따지듯 묻자 상담 당시의 그 말이 다시 돌아왔다.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없다고요. 거의는 책임을 피해가는 단어였다. 없다고 말한 적은 없으니까. 문제는 그 비용들이 정말 필요했는지, 선택사항이었는지, 거부할 수 있었는지 아무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는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았다.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 하나. 필요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그 한 줄이 모든 추가 비용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는 뒤늦게 알았다. 요양원 비용에서 중요한 건 총액이 아니라 무엇이 기본이고 무엇이 선택인지라는 것을. 좋은 요양원은 거의 없어요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이건 기본에 포함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고 거부하셔도 됩니다. 이 비용은 언제부터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긴다. 그는 이제 상담실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 이 비용 안 해도 되나요?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동의 없이 청구되지는 않나요? 월별 최대 비용 상한선이 있나요? 이 질문들 앞에서 상담사가 불편해한다면 그곳은 이미 경계해야 할 곳이다. 그는 깨달았다. 요양원 상담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 무료도 저렴도 아닌 거의라는 말이라는 것을. 그리고 보호자가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부모의 노후와 자신의 현실이라는 것을. 어르신 성격에 잘 맞을 거예요.
가장 쉽게 말하지만 가장 확인하지 않는 약속. 상담사는 부모를 한번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 성격에 여기 분위기가 딱 맞을 거예요. 그 말은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부모의 성격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설명할 말이 그 순간엔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말이 대신 설명해 준 것 같았다. 입소 첫 주, 부모는 조용했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는 안도했다. 역시 잘 맞는 곳이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부모의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자주 창가에만 앉아 있었다. 부모는 원래 사람 이야기 듣는 걸 좋아했다. TV보다 사람 목소리를 더 좋아했고 혼자 있는 시간을 길게 견디지 못했다. 하지만 요양원의 하루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흘러갔다. 식사, 투약, 휴식, 취침. 대화는 필요에 의해 오갔고 자발적인 교류는 거의 없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요양원은 어르신의 성격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어르신이 요양원의 리듬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부모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긴 말할 사람이 없어. 그 한마디에 그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상담 당시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 어르신 성격에 잘 맞을 거예요. 그는 스스로를 탓했다. 부모의 성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더 까다롭게 묻지 않은 것 같아서.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상담사는 부모와 몇 분도 대화하지 않았다. 생활 패턴, 불안 요인, 싫어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다. 그 말은 확인이 아니라 추측이었다. 그는 이제 안다. 잘 맞는다는 말은 검증이 아니라 안심시키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을. 좋은 요양원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잘 맞을 거예요. 대신 이렇게 묻는다. 어르신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건 뭐예요? 하루 중 가장 불안해하시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사람 많은 환경은 괜찮으신가요? 혼자 계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이 부분은 맞을 수 있고 이 부분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곳은 없다고, 대신 어떤 점을 감수해야 하는지는 솔직하게 설명한다. 그는 이제 괜찮을 거예요 라는 말보다 불편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더 신뢰한다. 왜냐하면 부모의 하루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해 위에서만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6. 보호자분들이 다 만족하세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이 가장 위험한 말. 상담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말은 그가 가장 듣고 싶던 말이었다. 보호자분들이 다 만족하세요. 그 말은 그의 죄책감을 잠시나마 덮어주었다. 부모를 맡기는 결정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모든 보호자가 만족한다면 이 선택 역시 틀리지 않았을 거라는 안도감이 생겼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확인된 사실처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입소 후 몇 주가 지나자 그는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복도에서 만나는 보호자들은 언제나 조용했다. 항의나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에게 누군가 살짝 귓속말로 알려주었다. 말하면 불이익이 생길까봐 참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보호자 만족도는 솔직한 만족이 아니라 침묵으로 포장된 체념일 수 있다는 것을. 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됐다. 요양원에서는 항의가 눈에 띄게 적은 보호자보다 조용히 참는 보호자가 훨씬 많았다. 즉, 만족이 아니라 보호자가 지켜야 하는 규칙과 시스템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서 나타난 현상일 뿐이었다. 그 순간 상담실에서 들은 그 말이 가장 위험한 말임을 깨달았다. 다 만족하세요라는 말은 경험적 사실처럼 들리지만 검증되지 않은 통계에 불과했다. 그는 뒤늦게 스스로에게 묻는다. 정말 다 만족한다면 불만 사례는 어디로 기록되나요? 만족하지 못한 보호자는 어떻게 대우받나요? 이 말은 근거 있는 데이터인가요? 아니면 단순 이미지 홍보인가요? 좋은 요양원은 다 만족하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보호자분마다 만족 정도는 다릅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바로 대응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개선합니다. 즉, 정직한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곳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요양원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제 안다. 보호자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일수록
가장 먼저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말에 안심하기보다는 행동과 기록을 통해 확신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 깨달음은 늦을수록 부모와 자신에게 더 큰 후회를 남긴다는 것을. 상담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실제 만족이나 책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 만족하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문제 대응 방식과 기록, 선택권이 보장되는 곳을 확인하세요. 그는 이제 다른 보호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요양원 상담에서 믿어야 할 건 말이 아니라 기록, 구조, 인력 비율, 그리고 질문에 대한 태도입니다. 좋은 요양원은 달콤한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불편한 질문에도 피하지 않고 설명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안심시키려 들지 않는다.